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중동의 최상류 왕족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궁전 같은 저택, 개인 비행기, 초호화 파티.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이라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세계, 한국으로 도망치듯 날아왔다면요. 카타르 가스 회장의 외동딸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 씨가 직접 보내온 충격적인 사연. 과연 그녀는 가족과 전통, 그리고 약속된 결혼을 포기하고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보고 나면 여러분도 질문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몰랐던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 씨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라고 합니다. 혹시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하겠지요.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일 테니까요. 하지만 중동, 특히 카타르에서는 제 이름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답니다. 저는 카타르 국영 가스회사의 회장, 살만 알마르리 씨의 외동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초호화 저택, 개인 비행기, 세계 최고급 교육, 철저히 짜여진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움과 경외심을 섞어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저의 삶은 철저히 누구의 딸로 규정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살만 알마르리 씨의 계획 아래 자라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모두 결정된 삶이었어요. 심지어 저의 결혼까지도요. 최근 아버지는 아부다비의 유력한 왕족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셨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꿈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꿈을요. 저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약혼자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그런 말을 꺼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선택은 오로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아부다비의 약혼자와 결혼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제 비즈니스 연수를 다녀오겠다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 내에서도 고위층 자녀들이 종종 해외 연수를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최대한 정중하고 치밀하게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기한과 감시자라는 조건을 붙이셨지요.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제 삼촌이 한국까지 따라와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보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조건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기에 대답은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였습니다. 속으로는 긴장되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한 K-드라마, K-팝, 또 어떤 기사에서 읽은 한국의 스타트업 열풍, 빠르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같은 것들 말이지요. 무엇보다 한국은 저와 아무 인연도 이해관계도 없는 나라였기에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비로소 저 자신으로서 살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몰래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겠어. 물론 그 순간에도 삼촌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서울, 저에게는 이제까지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자유의 땅이자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 가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해 본 적 없는 제가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저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는 있을까요? 그 질문들을 가슴에 안고 저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분명한 건 이제부터 제가 걸어갈 길은 더 이상 아버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삶,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던 그 틀을 벗어나 이제야 겨우 첫 발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저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고 있는 걸까? 삼촌이 옆에서 여전히 감시하고 있더라도 이 여정만큼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가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 멀리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리암, 이제부터는 당신이 주인공이야. 제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속삭였고 저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높은 천장과 유리로 된 밝고 세련된 공간, 질서 정연한 안내 표지판,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모든 것이 눈부시게 현대적이었고 제가 알고 있던 중동의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삼촌은 곁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야.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했는데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차량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점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6개월 동안 나의 무대가 될 곳이구나.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잠시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카타르에서의 저택과 비교하면 너무나 소박하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겐 마치 자유의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수가 시작되자 저는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윤태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팀장으로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화려한 배경은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스스로 학비를 벌며 대학을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재도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 이 스타트업을 이끄는 위치에까지 올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태우 씨가 가진 성실함과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해본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카타르 왕족 사회에서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거든요. 하지만 태우 씨는 달랐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발판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저에게 너무도 낯설고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팀 안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부족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실수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는 늘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마리암 씨. 우리도 당신이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걸 존중합니다. 천천히 적응해도 돼요.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제 의견을 내고 팀에서 인정받고 작은 프로젝트에 책임을 맡으며 저는 처음으로 누구의 딸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상도 저를 매혹시켰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밤늦게도 안전한 거리, 거리마다 펼쳐진 다양한 음식,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카페들. 이곳에서라면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태우 씨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팀장과 인턴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대화했고 서로의 세상에 대해 호기심을 품었습니다. 저는 카타르의 전통과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는 한국에서의 치열한 청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한국까지 따라온 삼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저를 압박했습니다. 마리암, 이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께서 연수를 허락한 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가족의 명예, 전통, 약속된 결혼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했고 심지어 저의 행동을 감시하며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6개월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태우 씨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인턴이 아니었고 그는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암, 돌아오너라. 연수는 끝났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그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태우 씨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지. 그는 처음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암 씨, 도망치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강해져야만 했던 저였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약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태우 씨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삼촌은 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직접 찾아와 팀장실 앞에서 기다리거나 기숙사까지 따라와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의 명령을 전하곤 했습니다. 팀원들조차 그 긴장감을 느끼고 조심스러워졌지요. 저는 차마 태우 씨에게 모든 걸 짐지우고 싶지 않았지만 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우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마리암 씨, 도망가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당신이 직접 당신 아버지께 말하러 가야 해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제 평생 아버지 살만 알마르리 씨에게 아니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우 씨의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보며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랍어로 제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하고 카타르의 전통과 관습을 재확인하며 아버지를 설득할 논리를 고민했습니다. 태우 씨는 아랍어 발음까지 연습하며 직접 가서 당신 아버지께 진심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고 동시에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아버지에게 보낸 보고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오너라. 너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 항공권까지 예약해두었고 삼촌은 짐을 싸라고 독촉했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았던 자유, 태우 씨와의 소중한 인연,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태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내일 떠나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 씨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항에서 만납시다. 당신을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막혔고 이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 저는 삼촌과 함께 출국 카운터로 향하던 중 저 멀리 태우 씨가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 씨. 한국에서는 거의 듣지 못했던 제 풀네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앞까지 와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당신 아버지께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삼촌은 경악하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삼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저도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카타르로 가는 비행기 안. 저와 태우 씨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창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태우 씨가 살짝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감싸주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맞서러 가는 거야.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저는 예전의 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시간들이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저희는 아버지의 저택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할 차례야. 저택의 큰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무거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 살만 알마르리 씨가 고요한 분노를 품은 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태우 씨가 함께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리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가 옆에서 아주 조용히 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마지막 용기를 짜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고 삼촌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온 태우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살만 알마르리 회장님, 저는 윤태우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마리암 씨와 함께 일하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직접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여자의 손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순간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그를 무시하듯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같은 자가 내 딸과 무슨 인연이 있다는 것이냐.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배경도 없지만 적어도 진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암 씨는 이제 아버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로 태어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책임감, 의무,
그리고 전통. 하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엔 분노로 불타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긴 침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늘 완벽하게 강요받았던 시간들, 제 감정을 감추며 웃어야만 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저의 도전. 방 안이 조용해지자 아버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가족과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감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택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카타르의 밤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태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마리암 씨.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 후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를 연결하는 국제 비즈니스 협력 프로그램, 스타트업 간의 교류, 양국의 청년 창업가들을 잇는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의 이름으로 이룬 첫 성취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벽도 허물어져 갔습니다. 때로는 카타르로 돌아가 아버지를 찾아뵙고 저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태우 씨와 저는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두 사람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의 나라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카타르의 공주가 아닙니다. 저는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 저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태우 씨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찾아낸 용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기대, 전통, 책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꿈과 사랑은 두려움과 갈등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암 살만 알마르리 씨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가족과 특권을 지키는 삶, 아니면 사랑과 꿈을 향한 도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